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미래엔 출판사 6-2단원 우리에게 많이 익숙한 심청전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심청전은 우리가 알고 있는 효에 관한 고전 소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심청전의 내용이 익숙한 것은 맞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제대로 정독한 적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한번 읽어보셔야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침이 되었죠? 식사를 준비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뱃사람들이 왜 와 있는지는 당연히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겠죠. 심청이가 공양미 300석에 인당수에 몸을 던져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래서 뱃사람들이 왔고, 왜 아버지와 헤어지게 된 심청이의 심정 때문인 거고, 그래서 이렇게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는 것은 직접 제시, 간접 제시에 해당이 되겠죠. 여보시오, 뱃사람들이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부탁을 들어주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뱃사람들은 심청을 제물로 바치고 있지만 인정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읽어보시고 아버지를 극진히 봉양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신봉사는 철도 모르고 철이 철이 없다기보다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눈치 없이 야, 오늘은 반찬이 유난히 좋구나. 네 집 제사 지내느냐? 즉 신봉사는 심청이가 제물로 팔려가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부자가는 천륜지간이라 꿈에 미리 보여주는 바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 목소리는 완전히 누구의 목소리죠? 서술자의 목소리죠. 이러한 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서술자의 개입,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서술상의 특징을 매년 출제를 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해당 문제는 조금 있다가 뒤쪽 부분에서 한번 실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아가가 이상한 일도 있더구나 라고 하면서 간밤에 꾸었던 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읽어보시면 심청이에게 벌어질 일을 암시하는 것으로 복선이라고 하죠. 소설에서 복선이라고 하죠. 됐습니까? 그 다음 밑에 심청이는 저 죽을 꿈인 줄 알고 중요합니다. 그러면 누구는 알고 있고 심청이는 알고 있고 누구는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신봉사는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됐나요? 그래서 짐짓 모른 채 하면서 그 꿈 참 좋습니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 하고 진지상을 물려내고 담배 태워드린 뒤에 정성을 다하는 거죠. 그런데 저 죽을 일을 생각하니 정신이
아득하고 몸이 떨려 밥을 먹지 못합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밑에 또 내려가 보면 울며 하직하고 사당문 닫은 뒤에 아버지 앞에 나와 두 손을 부여잡고 기절하니 됐나요? 밑에 참말이냐 참말이냐 무슨 말이냐 이제 알게 된 거죠. 제가 못난 딸 자식으로 아버지를 속였어요. 공양미 300석을 누가 저에게 주겠어요. 남경 100사람들에게 인당수 제물로 몸을 팔아 오늘이 떠나는 날이니 저를 마지막 보서요 라고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자 여기 부분부터 아주 중요합니다. 참말이냐 참말이냐 에고에고 이게 웬 말인고 못 가리라 네가 날더러 묻지도 않고 네 맘대로 한단 말이냐 네 맘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됐나요? 그 다음 네가 살고 내가 눈을 뜨면 그는 마땅히 할 일이나 자식 죽여 눈을 뜬들 그게 차마 할 일이냐 대구법 서리법을 쓴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말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아내 죽고 자식 잃고 내 살아서 무엇하리 필요 없다라는 거죠. 너하고 나하고 함께 죽자라고 말을 합니다. 좀 안타깝죠? 자, 그러면서 또 어떤 놈의 팔자길래 사궁지수 한번 읽어보시고 자, 여기 보시면 상놈들아 라고 욕을 하고 있죠. 누구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 뱃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비속어를 사용하여 상대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선지로도 출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 옛글을 모르느냐 7년 대한 고사를 인용했습니다. 가물적에 사람으로 빌라 하니 탕임금 어지신 말씀 내가 지금 비는 바는 사람을 위함인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뱃사람들이 누구를 통해서 심청이를 통해서 좋은 어떤 상황으로 바꾸려고 하는 건데 그것은 결국에는 무엇을 위함이다? 사람을 위함이다 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결국. 그래서 몸소 희생되어 몸을 정희하여 상림들에 빌었더니 수천리 너른 땅에 큰 비가 내렸다. 이런 일도 있었으니 내 몸으로 대신 감이 어떠하냐 설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표현과 구어적 표현과 운문체를 사용하여 생동감을 부여하고 운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서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랬는데 그러한 아버지의 말을 들은 심청이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할 수 없어요. 저는 이미 죽지만은 아버지는 눈을 떠서 밝은 세상 보시고 착한 사람 구하셔서 아들 낳고 딸을 낳아 후사나 전하고 못난 딸 자식은 생각지 마시고 오래오래 평안히 계십시오 라고 말을 하니 이 또한 천명이니 이런 것도 결국에는 뭐다? 천명이다. 하늘의 뜻이다라는 소리죠. 바로
운명론적 사고방식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 심소저 이제 누구겠어요? 심청이겠죠. 효성과 신봉사의 일생신세 생각하여 봉사님 굶지 않고 헐벗지 않게 한 살림을 꾸며주면 어떻겠소? 라고 말을 했죠. 뱃사람들이. 됐나요? 자, 그 다음 밑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중요한 인물이 한 명 등장을 합니다. 장승상댁 부인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여기서 니는 심청입니다. 니 이 무상한 사람아, 나는 너를 자식으로 알았는데 남이지만 가족과 더 가까운 사람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너를 자식으로 알았는데 너는 나를 어미같이 알지를 않는구나. 즉 심청이를 자식과 같이 아끼고 사랑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쌀 300석에 몸이 팔려 죽으려 간다 하니 효성이 지극하다마는 네가 살아 세상에 있어 하는 것만 같겠느냐. 이게 어찌 보면 유교적 가치관을 조금은 비판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 유교적 가치관으로 인한다면 효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인데 죽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라는 거죠.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의논을 했다라면 진작 내가 잘되게 해줬을 거다. 자, 쌀 300석을 이제라도 다시 내어줄 것이니 좀 이성적으로 현실적으로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하니까 자, 이제 심청이가 대답을 합니다. 당초에 말씀 못 드린 것을 이제야 후회한들 무엇 하겠습니까? 소용이 없다. 또 한 부모를 위해 공을 들일 양이면 어찌 남의 명분 없는 재물을 바랄 수 없다라는 거죠. 쌀 300석을 도로 내어주면 뱃사람들 일이 낭패이니 그도 또한 어렵고 그럴 수도 없다라는 거죠. 남에게 몸을 허락하여 약속을 정한 뒤에 다시 약속을 어기면 그건 못난 사람들 하는 짓이다. 이것이 이유에 해당이 됩니다. 무엇하는 이유? 부인의 제안을 거절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말을 하죠.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사자성어 하나 나오죠. 이 사자성어를 활용한 문제도 출제가 되었던 적이 있으니 기억을 해 두시고 자 하고 눈물이 옷깃을 적시니 부인이 다시 보니 엄숙한지라 할 일 없이 어찌할 도리 없이 됐나요? 자 그러면서 이제 시를 주고받는데 시 내용은 여기 보시면 사람이 돌아오지 못하는 일은 바로 심청이의 무엇을 의미하고 죽음을 의미하고 다시 밑에 시 한편 이제 장승상댁 부인이 남기거든요. 난데없는 비바람은 심청이에게 닥친 시련을 의미하고 어두운 밤은 당연히 부정적 이미지, 나쁜 이미지 아름다운 꽃 날려서 네 진문에 떨어지나 자 떨어진다라고 했으니까 무슨 이미지? 하강 이미지가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아비와 자식으로 하여금 정을 끊게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 쭉 되어 있고 밑에 보시면 자 이제 이별을 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무슨법? 감정이입법입니다. 지금 동네 사람들과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와 이별을 하게 되는 이러한 심청의 슬픈 마음이
여러 대상들에게 포함이 반영이 된 것이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지문 내용을 살펴보았고 나머지 제가 일일이 읽지 않은 부분도 학생 여러분들께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여기 경판본, 완판본 얘기가 적혀 있는데 여기 한번 읽어 보시겠어요? 천천히. 이 내용도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됐나요? 자, 나중에 한번 문제로 보여드리고 그 다음 밑에 이제 정리되어 있는 부분들 학생 여러분들께서 활용하시기 좋게 보여드릴게요. 제재 개관이나 등장인물의 특징입니다. 특히나 여기 있는 무엇이 매우 중요하니, 등장인물의 특징 매우 중요하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셨나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전체 구성이랑 여기 뭐 설화 얘기 나와 있는데 이거 사실은 한번 간단하게 보시고 엄청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보시고 그 다음 진짜 중요한 거 성격, 즉 장승상댁 부인이 제안을 했잖아요. 위기사항을 넘길 수 있는 제안을 했는데 그것을 이제 심청이가 무엇을 했죠? 거절을 했죠. 거기서 알 수 있는 성격.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중요하다고 했었던 심청의 감정이 이입된 자연물, 감정이입법에 해당이 되는 대상들. 됐나요? 그 다음 밑에 심청이 장승상댁 부인의 배려를 거절한 이유, 내용 일치 형태로 출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 신봉사의 꿈 의미하는 것 한번 보시고 보셨나요? 그 다음에 심청의 성격, 가치관. 자, 이 가치관이 서술형 문제로 출제된 적이 예법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술형 문제에서 출제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내용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셨나요? 핵심은 이거죠. 경판본에서는 유교적 그 가치관, 유교적 세계관을 가장 중요하게 살펴보았는데 어디에서는 완판본에서는 어떤 회의와 비판도 함께 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작품이 널리 읽히던 시대에는 유교적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우세했습니다. 그것이 우세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닌데 회의와 비판도 함께 공존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점이 중요한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 밑에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도 조금 있다가 제가 이제 문제로 보여드릴 텐데 가끔 출제가 되었거든요. 꼭 한번 살펴보시고요. 됐나요? 또 있습니다. 12번 문학사적 가치, 유교적 가치 거의 비슷한 내용이죠. 조금 회의적으로 보거나 비판하는 모습도 공존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제가 한번 문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일단은 기본적인 서술사의 특징 확인하는 문제 유형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쭉 올라가서 자, 지문을 일일이 보여드리는 건 너무 힘드니까 자, 6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됐나요? 자, 시간 순서대로 전개가 되죠. 현재와 과거가 병렬적으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시대상황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순간적으로 장면을 전환하여 여기 보시면 환상적 면모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저 우리 수록 부분 말고 심청전 뒤쪽 부분 밑 그 바닷속 세계로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조금 비현실적인 그러한 부분들도 나타가 나지만 무엇으로 보기는 힘들죠? 이 우리 수록 부분을 환상적 면모를 부각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많이 힘들겠습니다. 그 다음 공간적 배경에 따라 누구를 달리했다, 서술자를 달리했다. 우리 이러한 고전 소설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계속 사용이 됩니다. 맞죠? 틀렸죠? 됐나요? 답은 몇 번이겠죠? 5번이겠죠. 그래서 인물, 특히나 이제 누구 같은 경우 심청이 혹은 또 신봉사의 경우 외양과 심리를 묘사하여 그 혼란스러운 딸을 보내야 하는 아빠와 헤어져야 하는 그러한 혼란스러운 인물의 내면 심리를 무엇했다? 드러내었다. 됐습니까? 자, 여기 효행과 관련된 한자성어 조금 이따가 제가 한번 답을 보여드릴 테니까 꼭 한번 보세요. 됐나요? 답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뭐가 좀 잘 안 잡히네요. 자, 여기 있죠? 3번 한번 읽어보시고 됐나요? 자, 그 다음 조금만 위로 올라가서 등장인물이 특징 묻는 문제 이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확인해 보셨나요? 자, 정독을 꼼꼼하게 여러 번 하셔야 이러한 문제들에서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은근히 틀릴 수 있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우고 여기 25번 한번 보시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이게 결국에는 지문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꼼꼼하게 정독을 하셔야 됩니다. 한 문제 더 풀어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갈래 특징 묻는 문제 29번 한번 풀어보실래요? 됐나요? 자, 판소리계 소설에 관한 거죠. 됐나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 해설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죠? 자,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출제되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자, 문제 유형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감정이입법 제가 아까 잘 나온다라고 했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여기 있죠. 심청이의 슬픔을 이입하여 자연물도 슬퍼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였다. 이런 식. 그 다음에 단어 뜻 묻는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되었습니다. 단어 뜻을 확인하는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교과서 중심으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꼼꼼하게 읽어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잘 나온다라고 한 부분 있었죠. 제가 말하기 방식 부분. 그래서 신봉사의 말하기 방식 부분, 여기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되므로 이 문제도 한번 눈으로 지금 보시고 자주 출제가 되므로 꼭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5번 한번 풀어보실래요? 여기까지 제가 답 보여드리겠습니다. 답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죠? 5번 부분.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하신다고 너무 수고하셨고, 오늘 영상도 이렇게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